세차장에서 나오다가 네. 급발진 사고가 제법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나온 사례들 중에서 뭐 별의별 사례가 다 있지만은 세차에서 나오고 또 일단 물을 뿌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기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오류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습기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니까 차가 아까 워밍업도 시켜야 된다.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차를 온도를 높여서 습기를 없애주고 좀 더 작업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 급발진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아까처럼 세차장에 급발진 많다는데 네. 왜냐면 거기는 모터가 여러 개 있어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주파수가 굉장히 달라요. 아, 예, 전자파가 있어요. 전자파? 예. 그럼 엔진의 컴퓨터 전자파하고 어떻게 보면 교차되면서 안 맞는 게 서로 있어요. 충돌되는군요. 네, 충돌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런 차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 키가 많이 타는 차인데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 미군 부대 옆에라든가 거기서 시동이 안 걸려서 차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제가 차를 밀었단 말이죠. 한 5m 밀고 시동을 바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다시 그 궁금해서 다시 해놨더니 안 걸리는 거야. 거기가 딱 무슨 그래. 사각지대 같이 예. 전자파 사각지대 그런 게 있어요. 이 핸드폰 안 걸리는 그 지역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하다가도 왜 어느 순간 꺼지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게 모터가 있는 강력한 모터가 돌아가고 거기 주파수가 모터가 여러 개 돌아가면 전자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컴퓨터가 작동될 때 그 안 좋은 주파수, 제일 싫어하는 주파수 따닥 만나면 걔가 갑자기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차는 안 그러고 이 차만 그러냐? 아니 그때 타이밍 맞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세차장 같은 때는 강력한 전자파 또 그 전신주가 높은 거, 고압선 흐르는데 또 레이더 기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는 조금 전자파의 영향이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 세차장에서 나오다가 급발진 사고가 제법 많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차장에서 나오던 중에 급발진 사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입니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2008년식 그랜저 TG 개솔린입니다. 운전 경력 24년에 65세 여성분이십니다. 남편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지나가다 남편분이 계시기 보일 겁니다. 차 이제 물기 닦으러 가는 거예요. 저 남편분이에요, 남편분. 네. 여보 어디가? 어디가? 잘 들어보세요. 다시 윙 여기. 그렇죠. 네. 여기. 할 때 여기.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네,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어휴. 그거 하면 대단한 거죠. 진짜 미쳤어. 뒤에 막 저 먼지예요? 아니면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를 더 연기. 연기도 있고 네. 먼지도 있고. 예. 왜냐면 역주행이기 때문에 갓길 따라서 저거는 이제 네. 흙먼지. 맞아요. 저 연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요. 저 연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엔진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분은 남편분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네. 남편분은 운전을 거의 안 하세요. 네. 이분이 주로 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물기를 닦으러 옆에 공터로 갈 거예요. 남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차 나오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십니다. 저 뒤에 이제 남편분이, 여기 남편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는 거죠. 그렇죠. 엔진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머! 원래 엔진을 여기로 가야 돼요. 갈라잖아요. 네. 여기로 가서 여기서 차를 말려야 돼요. 네. 근데 차가 말 안 듣고 우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후방 영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동 세차장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번에 전방 영상 하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세차장에서 남편분 옆에 지나가고 다시 웅 소리. 네. 요 소리. 어머. 여기. 네.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웅 소리 나면서 그죠? 역주행하기 시작하죠. 네. 운전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정도에서 운전자가 저기 사람 아니에요 저쪽에? 네. 저 덤프트럭 지나가고 저 사람 예. 저거 미쳤어. 야, 피해야 돼. 시속 126, 128, 130 다시 떨어집니다. 128, 126, 124, 122,
다시 올라갑니다. 진짜 미쳤어. 일단 엔진 RPM만 봐도 정상적이지 않고요. 예. 운전자가 엑셀 밟아가지고 저 RPM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차 부딪혔을 때 흰연기 쫙 머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엔진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엔진 컴퓨터 센서 쪽에 제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 혼합비를 제대로 못 맞췄다. 저 때는 또 EBR도 없어요. 오래된 차라서. 예,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EBR이 언제부터 나왔죠? 2013년부터 나왔어요. 아, 네. 그럼 여기서요. 지금 말씀하신 연기, 그게 있는데. 저렇게 흰연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연료하고 혼합비 안 맞고 저 맛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 저거는 영상. 정상적으로 엑셀 페달 밟았을 때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저 뒤에 달려오면서 저건 흑먼지 같아, 이거는. 네, 이건 흑먼지. 이건 흑먼지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왔을 때의 상황이 요겁니다. 이제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뒤쪽 영상. 요거는 흑먼지인지 아닌지가 명확치는 않은 것 지금 같은데. 옆에는 흑먼지고, 예. 여기서는 좀 명확치 않죠? 네, 명확하지 않죠.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 또 예. 바닥에 모래먼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 보면은 엔진이 출발할 때 앵거려서 앵앵거리거든요. 아까 처음에. 예, 그렇죠. 그게 그리고- 원래 엔진 소리하고 다르죠? 아, 틀리죠. 저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급발진의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브레이크 자체가 딱딱하겠다, 발이 전혀 안 들어갔다가 일반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엔진이 굉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 가속 페달 밟아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생기거든요.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그렇죠. 앵 하면서 있죠. 예. 근데 이 경우도 지금 오래된 그랜저인데 지금 보면은 소리 자체가 가속살 밟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앵 거리면서 달리는 소리가 날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그 볼수 소리하고 아까 흑먼지인지 연기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연기가 그래도 더 나오는 게 네. 일부 보인 거 하고 그다음에 명장님은 또 어떤 면에서 저는 어떤 이제 면 RPM 자체 엑셀 페달 밟을 때 저렇게 밟을 수가 없어요. RPM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니, 엔진 소리. 소리로? 네,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매일 소리만 들으니까. 아, 엑셀 밟았을 때 정상적으로 차가 출발할 때 저런 RPM 나올 수 없으니까 저 소리는 고 RPM이라는 얘기고요. 또 마지막에 뒤에 흰연기 쭉 나오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엑셀 페달 밟아서 저렇게 흰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혼합비 안 그럼 맞는 후방 영상 보면 되겠네. 후방 영상 다시 네, 한번. 네. 흰 연기 그 네. 부분요. 네. 소리 처음에 소리 네. 하는 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인 거예요. 정상. 예. 여기서부터 올라오죠? 벌써 예. RPM. 훅 올라가죠? 네. 네. 엄마,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엄마. 진짜 미쳤어. 아, 이쪽 먼지 없는데도 나왔네 아까. 엔진은 앵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앵앵. 저 가속 페달 밟아서 나오잖아요. 흰연기 나오잖아요. 아, 이쪽에도 먼지 나. 네. 그러니까 아까 흙 밟은 데 말고 이쪽에도 조금 뭔가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이네요. 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엑셀 밟았을 때 앵앵 하지 않죠. 앵앵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앵앵앵 한다는 건 운전자가 밟아서 엑셀 페달 저거는 맹맹 이렇게 밟았다는 얘기인데 펌프질에서 밟았다는 그렇게 건데. 해서는 저렇게 지속적으로 130까지 쫙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와. 네. 저는 그거보다 이 차가 미쳤어. 그렇죠. 예. 이 차가 미쳤어. 네. 왜래. 네. 그렇죠. 차가 미친 거죠. 예. 차가 미친 겁니다. 이 사건, 제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그 아드님, 며느님이 저한테 영상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제가 우리 김필수 교수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저 사건 꼭 무죄 받으십시오. 무죄 받으셔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무죄죠, 예, 저거는 저거는 뭐.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 편의점으로 돌진해갖고 네.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 사망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안타까운 사고예요. 예. 예. 사망자까지 발생했네요. 예, 사망. 그러니까 사망했으니까 국가수에서 차를 보더니 참 멀쩡하네. 그렇죠. 원래 원인 자체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원인 흔적 없음 뭐 사고의 어떤 결과물이 원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결국은 운전자가 다 뒤집어 쓰는 이런 경우가 다 그러면서 대부분이라고 브레이크 볼수 등이 있죠. 잠깐 한번 들어오는데 끝에 네. 그거 말고는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계속 가속 페달 밟은 거예요. 그 운전자가 이 차가 왜 저래? 차가 미쳤어 그렇지만은 사람이 잘못이다 해서 경찰과 검찰은 법원에 기소했어요. 네. 기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명장님. 저거는 뭐 솔직히 무죄죠, 사실은. 무죄죠? 네, 당연하죠.
예. 근데 무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거는 내가 불강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그랬던 거고 차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운전자는 나름대로 조치를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역주행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덤프들이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면 네.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저 여기서- 당시에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렇죠. 저렇게 운전을 침착하게 잘했다라는 것은 저는 칭찬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먼저 만약에 운전을 실력이 부족했다면 아까 서 있던 사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걸어오는 사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저 그것도 순간에 피해가면서 처음에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여기 처음에 초반에 이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자, 윙 할 겁니다. 네. 어디로 올라간다고? 여기서 네. 산으로. 요때. 아, 요때 잘못 이거 들이면 죽지. 아, 저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죠? 다 기둥이지 않습니까? 예. 저거. 예, 잘못 아니, 그래서 뭐 저게 저쪽으로 언덕인데, 저게 언덕인데, 그리고 차가 쓸 줄 알았겠지. 예. 그러면 사람 저 정도까지 갈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제일 처음에 하는 거니까. 그럼요. 마지막에 사고까지 안다면 됐으면 그 그림을 봤으면 저기로 들어갔겠죠. 만약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면 옆으로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지 저렇게까지 판단이 확실할 때는 아니죠. 저렇게 빨리 가는데. 종합적으로 해보면 네. 교수님께서 소리, 이상한 소리. 네. 두 번째, 그리고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내가 덤프에 붙여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달린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보행자를 피해갔다? 그리고 저렇게 역주행하면서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차가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조합된 거. 그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들으면 국가수 사람이 좀 아플 텐데 사실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전에 부산 산타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할아버지 검전하고 네, 딸하고 네, 부인하고 근데 이제 소순이하고 그 차를 내가 영상을 보면서 야 저건 100% 급발진이다 생각했어요. 그 차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국가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가수 갔다 나오더라도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 국가수에서 결론은 운전자 과실로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위가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이 죽었으니까 억울하고 또 장모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또 본인 이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랬다고. 난 그 차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제 저희 공장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아니 점검을 하나도 안 했어요. 국가에서. 볼트 하나 푸는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일을 찍으면 오일이 오버됐어.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만약에 체크를 다 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타파 지금 MBC 사장 최승호 회장 그 사장님 그쪽 올라가지고 그때 영상을 일단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류를 빼가지고 갖다 석유고 이제 석유시 검사소에 했어요. 그래 증거가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급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차가 아니라는 거에서 검찰에서 다시 기소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야 어떻게 국가수에서 그 차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석 달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엔진오일도 찍어보고 나름대로의 그 센서를 뭐라든가 그걸 보려면 그 뜯어야 되는데 하나도 뜯지 않고 점검도 안 하고 볼트 하나 안 풀고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점검했나. 근데 보고서 한 장에 이 운전자는 자기 가족 4명 죽이고 구속될 위기에 처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박영진이랑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나름대로의 뭐 했는데 국가수에서 뭐라 하냐면 저희는 장비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보고서 쓰지 말았어야지. 저희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보고 쓸 수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보고 쓸 수 없습니다. 보고서 쓰지 말았어야지. 나중에 그거를 갖다 코앞에 디미니까 뭐 인력이 없다, 장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가 보고 써갖고 급발진 문제됐던 거 다 뒤집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공학과에서 하나요? 국가수 교통공학과?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차피 거기서는 나온 걸 국가에서 그냥 한번 쭉 보는 거. 볼트 풀지 않고 그냥 쭉 보는 걸 관능적인 검사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관능 검사입니다. 관능 검사 그런 뜻이에요? 예, 저런 경우에는 차 자체를 다 뜯어서 센서부터 각종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거를 채취해서 원료의 어떤 분석이나 상태도 봐야 되고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해 보는 게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소비자가 국내 같은 데는 자동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7년, 8년 후에 사고가 생겼는데 보통 7, 8년 지난 다음에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자동차 관리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다 뒤집어 쓰는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는 자동차 결함이 계속 누적돼서 7년, 8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분석을 못 하다 보니까 묻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아직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봉이다, 마루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불리하죠. 급발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선진형으로 보상을 받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서에서는 차를 뜯어서 하나하나 한 2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3만 개 3만 개 부품.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이 늘었네요, 이제는. 그렇죠. 많이 전자화되면서 많이 왜냐면 늘었어요. 소 부품까지도 따지면 3만 개라고 그러고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 보통 이제 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굉장히 중에서 많죠. 그 최소한 엔진과 관련된 것은 뜯어는 봐야 되는 거죠. 네. 뜯어보고 다 체크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뜯어보지 않고 그냥 쭉 보는 걸 이걸 관능 검사? 맞아요? 그렇죠. 관능? 맞아요. 예, 예. 그게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럴 때 관능적인 검사만 하고 그냥 대충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이 양주시 오산 삼거리 급발진 사고 사망했습니다. 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거기 손님이 크게 다쳤어요. 이 사건 국가서에서는 차량에 문제 없다. 차량에 브레이크도 이상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결국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건 핸들 돌리는 것하고 브레이크 시동이 걸린다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도 정상이다. 핸들도 정상이다. 핸들 정상 잘 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문제 없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검사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자동차 국가수가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국가수는 자동차 멀쩡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소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국가수에서 뭐 다른 건 다 잘하는 건 믿어요. 근데 자동차 쪽만큼은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동력 브레이크 정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도 정상이라고 저도 정비 50년 했지만 정상이라고 할 땐 제동력 테스트하기 올려놓고 제동력 안모 재보고 나름대로 본다음에 해요. 근데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브레이크 정상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공학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실 브레이크라든가 100%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편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육안으로 점검하고 브레이크 이상 없다. 이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차가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가고 차가 박살났을 텐데 네. 그래도 올려놓고서 브레이크 이게 퍼센트가 체크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시동 걸어야 되잖아요. 제동력을 하려면 시동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고 브레이크 정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맞냐고. 제동력도 안 재고 만약 시동이 안 걸리면 그건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점검이 없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는 이게 차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이 하면 안 어려운 거예요.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판단 불능이라 해야 되나요? 불능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시동도 한 번도 안 걸어보고 안 해놓고 제동력 이상 없다. 브레이크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게 벌써 우리 같이 자동차 하는 사람 몰라. 일반 사람 모르지. 저거는 아니 거짓말을 저렇게 하냐. 점검도 안 하고 시동도 안 걸고 어떻게 한다는 시동은 거야? 안 걸더라도 저건 어떻게 되나요? 시동 안 걸어도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등은 들어오겠죠? 들어죠. 아니 예. 근데 그것도 전기 장치가 정상적이에요. 전기 장치 있을 때. 예. 음. 근데 그 차 이제 부산 상타르 사건 같은 경우에 시동이 왜 이제 자기네가 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느냐 나를 거꾸로 봤더니 시동 다 상태가 안 좋아 시동이 안 걸렸다 걸 수가 없었다는데 그 차 내가 2시간 만에 시동 다 걸은 거야. 아니 배우석 몇 가닥 걸면 시동 부른 거는데 시동도 안 걸어보고 그 차를 판단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럼 운전자 과실로 때린 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서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적인 것은 흔적도 안 남고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그 나와야 되고 수제 원인 불명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는 안 돼요. 차 이상 없으면은 결국은 운전자가 네가 잘못했어 이 말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어서 이 쓰는 거에 대한 방법을 좀 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다. 아직 그리고 아주 단서 조항으로 우리가 본 거는 기계적 부품인데 이 부분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확인이 모른다든지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아예 차 이상 없음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차가 이상 없으면 운전자 잘못이네라고 가는 거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급발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보고서 쓸 때 좀 더 그런 유연성을 갖고 큰 그림 갖고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운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차의 문제 중에서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전자적인 문제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 예. 근데 운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근데 기계적인 부분은 괜찮다. 네. 전자적인 부분은 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옳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써주면 훨씬 더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우리가 판단 못하니까 훨씬 더 유연성 갖고 큰 그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데요.
일단 국가사에서 차 이상 없음 하면은 그럼 너 잘못이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예. 예. 왜 그래서 그게 그러냐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 김구수나 저랑 많이 얘기해도 우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아무리 엉터리를 하더라도 국가기관들 거기는 판사님은 거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말씀은 예. 아무리 두 분 말씀이 옳아도 예. 개무시당할 때가 많죠, 솔직히. 많이요. 벽에다 욕합니다. 벽에다가 욕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밝혀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또 정부라든가 아니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게 알려주면 우리도 사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급발진 연구하려고 그때 IMF 때 제가 차 5대 산 거 아시죠, 김 교수님? 남을 땅 사러 다닐 때 나 차 5대 사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그거 내가 밝혀서 방송에 보냈어요. 나 방송에 돈 받은 것도 없고 또 누가 내 차 5대 샀다고 보험까지 들어서 내가 연구한다고 연구 지원한 사람 없어요. 제가 요거 밝히고 싶다 그래서 한번 남들이 뭘 밝혔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IMF 때 제가 차를 5대 사서 소나타를요. 그래가지고 밝혀주는데 칭찬은 못해주면 욕은 바가리로 하니까 짜증나죠. 근데 나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거죠. 나는 기술자니까 그런 거고 아무도 못 밝혔다니까 저는 이제 기술자로서 한번 저거 꼭 내가 밝혀봐야겠다. 저는 또 여기에 노력했거든요. 세계에서 아무도 못 밝혔다. 오늘 세계에서 아무도 못 밝혔다니까 저는 세계에서 내가 밝히면 처음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크게 인정은 안 하죠. 우리 김 교수님은 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텔레토비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세차장에서 나와서 이 차가 미쳤어. 그래서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사망사고가 났던 그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작년 3월 18일 선고입니다.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를 마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이동하던 중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며 그래요. 33초 동안 계속 갓길을 역주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의 구조물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시속 130까지 이르렀다. 역주행, 그리고 속도 등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고속에 역주행 감행하다가 사고 발생되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위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차량 운행이 35초 동안이나 버스 정류장 들이받고 2초도에서 쾅 들이받혔으니까요. 지속된 걸 종합해보면은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이후에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기 위해서 주유소 내 공터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눌러지지 않았고 딱딱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95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0 몇 년인가요? 24년이네. 네. 24년 동안 교통사고 관련된 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의 25년 동안 네. 사고 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헷갈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네. 쉽게 이렇게 제대로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보기는 예상이 어렵고, 또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할 정도의 몸이 문제가 있다든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든가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불법 영상에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라는 여성의 녹음이 녹음되어 있어서 그 본인이 브레이크 안 밟혔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해준다. 국가수는 전압이 유지되며 전압 강한시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상태로 특이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버스 정류장 구조물과 편의점을 충격하는 상황에만 제동등이 켜지는 것이 잠깐 보여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등 점검 여부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제동등이 점검되고 나중에 밟아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불 들어온다. 차량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은 브레이크 등이 마지막에 잠깐만 보였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을 밟아봤더니 제대로 들어오더라. 예. 그리고 전압이 유지되며 전압 강한시 나타나서 특이 현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전기에서 살아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런. 네, 나중에 보니까 네, 차는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기 전자계통의 고장 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 이거는 뭘로 했을까요? EDR로 했을까요? 아니요, 스캐너? 요거. 고장 코드에 그렇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기 전자 계통의 고장 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급발진과 관련된 차량 결함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고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검정 결과를 냈다. 네. 자, 그럼 결국 아까 그 전기 전자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스캐너로 그 자동차에서 스캐너를 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EDR은 없어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린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된 경우 제동장치의 진공 배력이 무력화돼서 딱딱해져서 아예 눌러지지도 않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즉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닌 차량 급발진 사고도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필수 교수의 의견이 수긍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국가수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핸들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브레이크도 못 밟았다.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어렵게 되었다. 네. 그래서 무죄다. 네. 무죄죠. 네. 1심 판결. 무죄입니다. 당연히 무죄죠. 네. 항소심에 네.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네. 두 가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첫째가 국가수에서 괜찮다는데 무슨 소리야. 네. 국가수가 최고야.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네. 딱 하면 들어. 국가수가 최고인데 왜 국가수에 김필수가 나서? 네. 그렇죠. 아, 이거예요. 두 번째는 네. 아까 제가 속도를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쭉 역주행하면서 130 갔다가 128, 120, 124, 네. 120까지 내렸다 다시 또 올라갔어요. 네. 마지막에 그거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뒷부분. 자, 여기서요. 이 차가 미쳤어 하면서 속도 보세요. 지금 100입니다. 속도 올라가요. 네. 미쳤어. 속도 13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6, 4, 2, 다시 올라갑니다. 미쳤어. 이거. 처음 RPM이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는 이제 RPM이 웅웅 하니까 야, 이거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근데 검사가 뭐라 하냐면, 봐라. 아까 130까지 갔다 내려갔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많이 들었다는 거다. 그럼 브레이크 제대로 들었다 말했어야지. 그 두 가지로 항소했어요. 그 사람이 검사가 자동차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그럼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 날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차량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장치에 고장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국가수 결과. 국가수는 멀쩡하다. 브레이크 불 들어온다. 그다음에 또 고장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130까지 올라서 잠깐 감속된 구간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운전자 잘못이다. 자, 원심은 아까 보신 대로 비정상적이었다. 운행 속도가 역주행으로 그리고 또 최대 140에 이르기까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는 급발진의 가능성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자, 급발진이란 왠지는 모르지만 자동병소 장치를 그러니까 오토 차량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해서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계속 나가는 걸 말한다. 제가 아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011년부터 한 1년 3개월 동안 국가수에서 접수된 40건의 급발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80%는 운전자 잘못을 밝혀줬다. 5%는 가속 케이블의 구속이다. 구속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속 케이블이 잡혀서 안 풀린다는 뜻이죠. 네. 꽉꽉꽉 잡혀있다. 예. 또 10%는 판단 불가다. 5%는 감정 불가다. 결국 15%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불박 영상에서 처음에 피고인 차량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시동을 거는 듯한 이 소리. 예. 일반적인 승용차의 주행 속도는 다르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건 네. 똑같죠. 피고인은 아까 그래요? 그렇죠.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을 감지한 것을 라고 말했다. 그리고 1초부터 29초까지 속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130, 120까지, 124까지, 122까지 내려갔어요. 줄어든 이외에는 쭉 속도 올라갔다. 그리고 또 계속 아까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뭐지? 찜빠하는 것처럼. 네. 예. 부릉부릉부릉 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여전히 이 차가 미쳤다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다른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대체로 한 5초 난주로 짧다. 그리고 거리도 짧고 시간도 짧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처음에 37초나 된다. 마지막에 사고 날 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역방향을 주행하면서 그 원인, 그 헷갈린 거,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페달 계속 밟았다고,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막 그냥 자잘하고 피하고 되는데 위험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인 모를 이상을 감지하고, 급격히 가속되는 중에서도, 거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 그리고 행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적절하게, 아주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최대한 노력하는 예. 모습이죠. 예.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저렇게 핸들을 갖다 틀는 걸 보면은 저렇게 핸들을 틀면서 사람 오는 것도 피하고 그다음에 덤프 오는 것도 피하고 그런데 내가 패닉에 빠져서 계속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고 싶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렵죠. 결국 이 네. 얘기예요. 검사는 29초경에 차량의 속력이 순간 감속된 것을 보고 제동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가속 장치를 밟고 있었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 이유가 없지. 예. 자, 그리고 또 순간 감속은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차량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속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건 제가 그런 거지. 그렇죠. 130에서 되는 건 제가 그랬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여요. 저절로. 국가수는 급발진과 관련된 차량 결함을 논할 만한 특이한 흔적이나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흔적도 식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했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는 이 중요해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주행을 통한 성능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 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속, 제동 기능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시행한 것이요. 요거. 네. 즉 차를 움직여보지 않았다. 네.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장난 차량과 가속, 제동 기능에서 관능 검사. 이 관능 검사. 보기만 하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대충 보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뜯어보지 않고 네.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나 뜯어봤고 그래도 제동력이 얼마 나왔다 이게 나와야죠 프로테지가. 그 수치가 나와야 되죠. 네, 그럼요. 그런데 제가 감정서를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만 봤어요. 근데 판결문에 여기서 이 감정 결과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주행할 수 없는 상태니까 주행을 통한 성능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속, 제동 기능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그 눈으로만 본 것이고 네. 뜯어보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상한 소리 처음에 나중에 뭐 이런 거요. 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을 주행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배기가스. 그러니까 판사가 저 CCTV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흙먼지 말고 배기가스 있는 네. 거죠. 예. 그리고 기타 운전자의 장치 조작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자동 페달 문양이나 가속 페달 문양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건 뭐냐면은 미친 듯이 밟으면 거기 흔적이 남는다면서요. 네. 신발 자국이 남는다면서요. 신발 자국에도 그 페달이 흔적이 남는다면서요. 그거 검사를 안 했다. 내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으면 거기에 평소에 미친 듯이 안 밟잖아요. 그냥 보통 4밟잖아. 아까도 말씀하신 뭐 택시의 경우는 이 정도 밟고 뭐 좀 멀리 갈 때도 이 정도 밟고 근데 미친 듯이 90번 되면 꽉 밟으려고 그래. 힘있게 밟으면 여기도 이게 한 방에 도장이 찍히는 거죠. 페달에 신발 자국이 남는데 그렇죠. 세게 맞습니다. 누르면 예, 예. 그래서 서로 여기에 도장 찍히고 여기에 도장 찍힌대. 예, 예, 근데 그것도 안 했다. 예, 예. 그러면서 가속 페달을 오조작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 계속 밟으면은 가속 페달에 운전자의 신발바닥 네, 문양이 맞습니다. 생긴다. 예. 또 신발바닥에 가속 페달 문양이 각인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앞에서 급발진의 개념에는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운전자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실험해보니까 15% 모른다 그랬지 않느냐. 또 급발진 사고의 100%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기 보기 어려운 다수 정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가서에서 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네. 브레이크 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핸들에 문제가 있는지 보자. 여기 브레이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행인 및 다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보이지 않느냐? 자, 주행 구간에 차량을 긴급 제동에 적당한 넓은 공터가 있다거나 또는 경사로가 있다거나 그것도 없다. 그렇다면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향장치의 조작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고 그리고 또
핸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갖고 네. 그래서 잘못 실어볼 수 없다. 그리고 처음에 나타난 그쪽으로 올라가지 그때는 상황이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심 무죄, 2심 무죄,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됐습니다. 네. 이건 당연하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운전자가 아까도 100% 얘기했는데 운전하면서 한번 그 엑셀 페달 끝까지 밟은 상태, 100% 밟고 운전할 수 있나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못 밟아요. 그렇겠죠. 열심히 막 주면 이게 아니 불가능한 실제로 얘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엑셀 페달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100% 밟아버린 거지 실제로 뭐 50%, 60%밖에 못 밟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EDR 장치나 이런 거 100% 나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편한 데서 운전하잖아요, 세 분이. 근데 엑셀 페달 밟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네. 진짜 힘 좋은 사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 네. 그 테스트기에 올라가서 당신 5분 동안 계속 밟아봐. 99 나오는지 한번 해봐. 네. 가능한가요? 일부러는 가능하죠, 그거는. 일부러. 일부러 꽉 하면 네, 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 급발진이 뭐 2, 3초 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끝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길어서 나오는 이런 급발진 사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 개 중에서 발을 밟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속 페달 밟았나? 이렇게 발을 다른 걸 밟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른 거 밟다가 또 그러면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흔적이 EDR에다 나와야 되거든요. 밟았다 뛰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99, 100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 부닥칠 때 흔들거린다든지 담력이 다 틀리고 그게 바로 전달되는 담력은 밟는 거. 그렇죠. 밟는 힘. 예, 밟는 힘. 그 밟는 힘이 바로 가속 페달 나오는 그 증거로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이 나오는 건 99, 100만 나오다 보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험하려고 눌러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